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저는 영화 참 좋아하거든요. 이프 언니, 물랑 루즈, 조커, 존 윅, 분노의 질주 등 여러 인생 영화가 있지만 2019년 최고의 영화는 포드 대 페라리였습니다.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이 출연한 영화로 1960년대 매출 감소에 빠진 포드가 세계 3대 자동차 레이싱 대회이자 지옥의 레이스라 불리는 르망 24시에 출전하게 됩니다. 포드가 당시 르망 24시에서 6연패를 달성하던 페라리를 대적하는 내용으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게다가 실화입니다. 영화 속 한 장면입니다. 매출 감소로 인해 포드 대표는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마케팅 책임자인 리 아이아코카가 젊은 이들은 묵직한 느낌의 포드보다 뭔가 섹시한 페라리를 더 선호하며 이러한 성향은 문화 전반에서 보인다고 발표합니다. 1960년대에도 트렌드를 분석하여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60년 전보다 세상의 속도가 더 빠른 지금, 트렌드를 놓치며 살고 있진 않으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유행이지만 철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트렌드 흐름을 통해 사람의 욕망을 이해하신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책 트렌드 읽는 습관입니다. 모든 기획의 시작. 저자 김선주, 좋은 습관 연구소 2020년 6월 10일 평점 만점입니다. 책이 얇지만 알찹니다.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먼저 트렌드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트렌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 경향, 동향, 추세 및 스타일을 말하며 혹은 무언가를 다르거나 새롭게 변화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적으로 미시, 거시, 초거시 트렌드가 있으며 관계적으로 독립, 상세 연계, 상승 연계와 융합 트렌드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시간만 가지고 트렌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패드, 포러데이의 약자. 패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다음에 급속히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롱패딩, 달달한 흑당 라떼가 있습니다. 메타 트렌드는 자연 생태계처럼 아주 긴 기간을 거쳐 변하는 것을 말하며 메가 트렌드는 20에서 30년 주기로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관계적인 측면에서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가 몰려왔을 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트렌드를 말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진 요즘, 그에 따른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두고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것 역시 역 트렌드입니다. 만약 선배님들이 흑당 라떼가 유행이니까 장사를 시작한다면 금방 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흑당 라떼는 대만 카스테라처럼 패드이니까요. 선배님이 메가 트렌드에 기반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 제안을 한다면 좋은 평가가 뒤따를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성과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상에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12가지 습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트렌드 읽기를 통해 당신도 촉이 좋은, 섹시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2가지 좋은 습관만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즐거움 중 하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고 서점을 가서 책을 훑어보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의식적인 습관, 대화, 옷차림을 통해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명탐정 코난이거나 닥터 프로스트는 아닙니다. 백발의 젊은 남성인 닥터 프로스트는 심리학 교수로 대상자의 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 취향이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곤 하죠. 요즘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이 어느 곳에 있는지 보기 위한 장소는 바로 서점입니다. 본문 중 82에서 86페이지입니다.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해가 바뀌는 연말연시만 되면 어떤 사업에 새롭게 진출해야 할까를 고민하며 도쿄를 찾았다고 한다. 유명한 도쿄 구상이다. 그곳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최신 트렌드를 파악했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했던 일이 바로 서점 방문이었다. 이병철 회장에게 서점은 트렌디한 정보의 보고였다. 이제 막 출간된 책들은 세상의 변화를 읽기에 충분한 정보를 주었고 베스트셀러 목록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목록이라 생각했다. 향후 어떤 사업에 진출해야 할지, 사람들이 무엇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얻는 데 있어서 서점만큼 좋은 장소는 없었다. 출판 업계에서는 보통 1월에서 2월에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의 출판 트렌드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속설이 있다. 1에서 2월은 매출액 측면에서는 3월 신학기나 여름 휴가 시즌에 비하면 작지만 봄, 가을에 비하면 판매량이 높은 시즌이다. 그리고 이때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구상을 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때 팔리는 책들이 한 해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주제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인 서점 방문은 어렵더라도 연초에는 꼭 한번 들러 올해의 트렌드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 서점을 방문할 때는 별 형식 없이 서점 안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보다 나름의 원칙을 정해두고 서점을 돌아보면 좀 더 효과적인 트렌드 읽기가 가능하다. 책을 보는 방법은 먼저 책 제목과 책이 다루는 주제나 소재를 확인하는 것부터 하면 된다. 책 제목은 책 내용을 가장 잘 응집해서 보여주는 것이며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와 다름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장치와 같다. 그리고 주제와 소재는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야별 베스트셀러와 신간을 확인해 보자. 경제, 경영, 인문, IT, 컴퓨터 등 분야별 베스트셀러와 신간이 무엇인지 파악해 본다. 경제, 경영 분야에서는 사회 변화와 주제를 다룬 책이 많고 인문 분야에서는 사람들의 심리와 가치관 변화를 다룬 책들이 많다. 이 둘을 연결해 본다면 좀 더 정확한 트렌드 파악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관련 정보를 찾으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의 소외를 얘기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분야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좀 더 입체적인 트렌드 파악이 가능하다.
비단 비즈니스나 실용 분야의 책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인문 분야에서도 트렌드 읽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대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심리와 일상은 일반적인 마케팅 조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소비자의 복잡 다단한 모습을 보여준다. 작가가 소설 속에서 등장인물을 표현하는 과정이 우리가 마케팅 조사를 할 때 진행하는 독자 프로파일링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서점은 단순히 책을 전시하고 파는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서점이 책 이외의 다른 트렌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서점은 모든 트렌드가 집약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책도 잘 안 보는데 서점 가라고 하셔서 혹시 언짢으셨나요? 그럼 무료 분석 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21쪽 SNS와 빅데이터 무료 분석 툴을 활용한다. 123에 126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구매를 과시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SNS는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트렌드의 확산을 이끌어가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SNS를 통하면 유행을 빠르게 포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트렌드를 읽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트렌드를 읽기 위한 SNS 활용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SNS를 트렌드 검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상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읽어낸 내용이 트렌드로 확장할 수 있고 일반화가 가능한지 검증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거리를 오가며 혹은 전시회를 찾았을 때 발견한 변화가 있다면 이를 SNS에 업로드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두 번째 활용법은 개별 SNS가 아닌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내가 주목한 트렌드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처음 소개할 서비스는 썸트렌드다. 썸트렌드는 지난 3개월간의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 등에 게재된 텍스트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썸트렌드는 사람들이 SNS상에 올리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중 키워드를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분석을 제공한다. 먼저 언급 추이. SNS상에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언급되고 있는지, 그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언급 추이가 상승하고 있다면 트렌드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친구들 모임에서 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썸트렌드에서 홈트 혹은 홈트레이닝을 키워드로 검색해보자. 다음으로는 연관어 분석이 있다. 연관어란 분석 대상의 키워드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단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썸트렌드에서는 홈트와 연관어로 유튜브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홈트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유튜브 사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긍정, 부정, 감성어 분석이 있다. 키워드가 포함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해당 키워드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으로 언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만약에 홈트라는 키워드가 긍정 비율이 높고 부정 비율이 낮다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홈트를 즐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네이버와 구글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도 있는데,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랩 서비스나 구글의 구글 트렌드를 활용하면 된다. 홈트를 검색해서 추이를 살펴볼 수도 있으며, 기본값인 1년 외에도 3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성별,
연령대별로 선택 옵션을 활용해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성별에서 상승 추이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트렌드 읽는 습관을 이해하여 적용 중이라면 매우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트렌드 읽기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과제 해결을 위한 트렌드 읽기라는 말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서 다 죽어가는 우리 가게 매출 2달 안으로 20% 올리기, 젊은 고객의 눈길 끌기, 팀장님도 반할 만한 제안서 쓰기, 마음이 변해가는 남친 다시 불타오르게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제 해결을 위해 트렌드를 읽을 때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주가나 하기. 이 책의 3부 트렌드 비즈니스로 연결하기를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148페이지 트렌드 주관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본문 중 149, 152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지향하는 트렌드 잘 읽는 사람이란 단순히 남들보다 트렌드를 빨리 포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트렌드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서 내가 하는 일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읽어낸 트렌드를 내 비즈니스에 연결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트렌드를 내 일의 관점으로 주관화하는 연습이라 말할 수 있다. 실제 트렌드를 자신의 성과로 연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주관화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트렌드 읽기를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관심 충족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을 만드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이를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컨설턴트나 전문가의 일로만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에 쏟아지는 트렌드 책들 중 한두 권 정도는 직접 구해서 읽어본다. 하지만 책을 읽은 뒤에도 우리의 억가는 무관해 보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트렌드 같다고 생각해서 깊게 파보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다면 주관화를 막는 장벽은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일단 트렌드 키워드를 개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 주관화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싶다. 정의로서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 밑에 흐르는 원인으로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트렌드를 가심비, 산업관, 융복합과 같은 키워드로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키워드는 트렌드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고 임팩트 있게 표현함으로써 누구나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얻어내고 트렌드의 확산을 돕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트렌드를 지나치게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도록 하여 맥락을 놓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래서 트렌드 주관화에 성공하려면 개념 이해보다 트렌드의 원인이 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상 아이디어꾼이나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계속 연결하고 시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관계없다고 관심도 쏟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굳이 연결해 보려는 시도가 이들을 탁월한 아이디어꾼으로 만든다. 트렌드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가 봐도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트렌드는 당연히 주관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트렌드까지 내 일로 연결하는 시도를 계속할 때 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주관하는 어렵다. 내 일이 아니다 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트렌드의 원인, 변화 과정, 성공적 사례에서 보이는 핵심 포인트 등을 이해하며 주관화에 필요한 연결고리 찾기에 집중해보자. 이때 키워드적 해석에만 매몰되어선 안 된다. 트렌드 상품은 정말 많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실행으로 옮겨 자꾸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다. 트렌드를 읽고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선배님들이 편견을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이 흔히 들으셨던 짤방, 공유 경제, 나 혼자와 욜로를 합친 욜로 등의 공통된 요인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방송을 다 보지 않는 대신 짧은 영상을 보며 나의 시간을 아끼고 공유 경제를 통해 최대한 나의 지출을 막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단 혼자만의 시간과 취미를 갖는 것은 나의 감정을 아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니까요. 나의 시간, 돈, 그리고 감정은 소중한 것이기에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읽기라는 약간의 습관만으로 선배님들이 인생에서 더 나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아름답게 여러분답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었습니다.